이제 레벨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에 이제 숫자 11, 22, 33, 그건 뭐 다 다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주사위네요. 이거를 던졌을 때 던지는 시행을 반복 여러 번 한대요. n번째 시행에서 바닥에 닿음면에 적혀있는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값을 정한다. 자,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한대요. 자, 문제에서 S1은 A1이라고 한다. 아, 뭔가 수열적인 느낌이 드네, 그지? S1은 처음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그냥 S1이라고 한대요. n이 2 이상일 때는, 자, 문제에서 보니까 S의 n-1 더하기 AN, 이 값이 5 이상이면 X 이퀄 N이라고 하고 시행을 멈춰버린대요. 자,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나오면 일단 시행을 멈춘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항상 해석의 도구는 수열이잖아요. 수열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나열입니다. 나열해서 일단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 수열은 그래. n이 2 이상일 때 있으니까 2를 한번 넣어보자. 2를 넣는 순간 S1인데 S1은 A1이잖아, 그치? A1. 그러면 첫 번째 눈이 될 거고, 여기다 2 넣을 때 A2인데, 아, 두 번째까지 눈을 갖다가 2를 갖다가 넣어보니까 두 번째 합까지 합이 5 이상이면 그때 X는 2다. 뭐야? 두 번째 합까지 합이 5 이상이 되면 그 2라는, 여기다가 지금 2를 집어넣었잖아. 2라는 거를 확률 변수로 삼는데, 그때 이게 넘어서는 순간 시행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말이네. 그러면 만약에 2를 여기다 넣었는데 A1 더하기 A2가 이게 만약에 5에 못 미쳤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무슨 말인지 봐봐. 2 집어넣으면 S2는,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2인데 이거라고 하고 시행을 계속한대요. 시행을 계속한다는 말은 이제 n 대신에 3을 한번 넣어보자. n 대신에 3을 한번 넣어봐. 3 넣으면 S2잖아. S2는 요거라고 한다며.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3을 넣고 있다. A3이 5 이상이면 이때 확률 변수는 3이라고 하고 시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을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 밑에, 요 밑에 식에다가 한번 가본다. 밑에 식에다가. 그럼 S2는 A1 플러스 A2, A3, 요게 5보다 작으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3을 넣고 있잖아. 요거는 S2는 이거였고 여기다가 이거네 이거. 뭐야 이거? 수열의 합과 똑같은 의미네, 그치? 수열의 합과 S3는 A1부터 A3까지 합이네, 그치? 이렇게 놓고 만약에 이 경우는 또 시행을 한 번 더 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열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인데, 그지? 만약에 5를 넘어설 때까지 시행한 횟수가 바로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뭐라고? 두 번째까지 딱 했는데 이게 합해서 5를 넘어서면 확률 변수는 인데 그 2가 몇 번째까지 더해야 5를 넘어섰느냐의 그 마지노선이잖아. 이게 확률 변수라고. 얘는 세 번째까지 더해서 5를 넘어섰잖아? 그럼 그 확률 변수가 3이라고 한다며?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일단 나오는 눈의 합들을 더해가면서, 그지? 그게 5가 넘어서는 순간 시행을 끝내겠대. 그리고 언제까지, 만약에 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더했더니만 5가 넘어섰다. 그러면 3번까지 더해서 5가 넘어섰다. 이거 마지막 던진 횟수 3번. 요거를 그냥 확률 변수로 삼겠대. 한마디로 부드럽게 말하면 숫자를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더해가면서 5가 넘어서는 순간 그 던진 횟수 있잖아.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겠대. 얘가 다시 주사위 눈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를 더해가면서 5가 처음으로 넘어서는 순간, 같거나 넘어서는 순간까지 던진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겠다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만약에 3번 던졌는데 5에 못 미치면 계속 5에 미칠 때까지 던진단 말이야. 주사위 눈을 던져서 다 더한 눈의 수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순간, 물론 등호 들어가죠. 같거나 넘어서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던진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로 삼겠다. 그리고 넘어서면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이라는 이야기는 뭐야? X가 3이라는 이야기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5를 못 넘어섰다가 세 번째 와서야 비로소 5보다 같거나 커졌다는 거지. X가 4라는 이야기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5에 못 미치다가 네 번째에 와서야 5보다 작거나 커졌다 이야기인 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되고 있습니까? 요것만 이해를 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확률 변수는 일단 n이 2 이상부터 확률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2, 3, 4, 5 뭐 이렇게 갈 건데 맞죠? 잘 생각해보면 6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제일 최소율이 얼마예요? 1이잖아, 그지? 그러면 5번 던질 때만 계속 1, 1, 1, 1, 1만 나왔다 하더라도 벌써 5번째까지 하면 5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5에서는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 5를 넘어설 수가 없어. 가장 최소 자연수 1, 1, 1, 1, 1 5번 나와도 다 더하면 5니까 벌써 5번째에서 시행이 끝나버려. 6번째까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확률이 1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을 차분하게 구해가면 되는데 자,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눈하고 두 번째 눈을 딱 더해가지고 일단 5 이상이 되는 경우 5 이상이 되는 확률을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더해서 5 이상이 되는 확률, 그지? 이해가 됩니까? 물론 뭐 요거는 뭐 표를 갖다가 그려도 되겠지만 표를 그릴게요. 그냥 요거 정도는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지금 숫자가 1, 1, 2, 2, 3, 3이 되는데 요거 1A, 1B, 2A, 2B, 3A, 3B 이게 다 다르다고 봐야 된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더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더해가지고 5 이상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해보라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분류를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자, 첫 번째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가 뭐 나와야 5 이상 되나? 불가능하네, 그지? 불가능하네. 첫 번째가 만약에 2 나왔다.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만 인정하자. 그것들끼리 자리 바꾼 거는 나열하면서 해결을 하자 했어요. 뒤로 가면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만 인정해봐. 그러면 2, 3 요거 가능하죠. 요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3, 3도 가능하죠.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되고 있니?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합이 5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거고.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이거는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것만 인정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3 나오고 여기가 2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3 나와봤자 첫 번째만으로는 5를 못 넘었으니까 어차피 한 번 더 던졌을 거고 두 번째 던질 때 2가 나와도 합치면 5 이상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되고 있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 이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다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해봐. 2하고 3을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치면 여기 이 자리에 요 둘 중에 누가 왔냐를 결정해 줘야지. 그 다음에 요 3, 요거 두 개 누가 왔냐 결정해 줘야 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 3이 왔으니까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대신에 3A, 3B가 있잖아. 3A, 3B냐? 3B, 3A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결국은 이런 말이잖아. 요거 2하고 3 하느냐 3하고 2 하느냐가 2팩토리알이고 요게 2A, 2B 중에 누가 오느냐 두 가지. 요거 3A, 3B 중에 누가 오느냐 두 가지였으니까 얘도 헷갈리면 안 돼. 결국은 여기 이게 3A냐 3B냐 2팩토리알인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 요 자리에도 3A, 3B 누가 왔느냐 결정을 해줘야 되고 요 자리에도 3A, 3B 누가 왔느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는 이렇게 해서 헷갈린단 말이야. 주사위 던지기는 그 주사위를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주사위를 던질 때 얘하고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지? 여기에 누가 왔느냐가 여기에 누가 왔느냐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네. 여기가 2 뒤로 가면 갈수록 3이 올 수도 있고 맞지? 요걸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지? 자, 요걸 나열하는 방법이 2 왔느냐 3 왔느냐 3 왔느냐 2 왔느냐 이게 2팩인데 이 자리에는 2A, 2B 중에 누가 왔다. 이 자리도 3A, 3B 중에 누가 왔다. 이렇게 하면 얘는 돼. 자,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 자리에 3A, 3B가 왔느냐 두 가지. 이 자리에도 3A, 3B가 왔느냐 두 가지. 이렇게 풀어야 되죠. 여기 3A, 3B가 왔는가 하고 여기 3A, 3B가 오는가 하고 서로 연관이 없다고요. 독립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3A, 3B를 나열하는 이펙토리알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도 3A 또는 3B가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3A 또는 3B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라고.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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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3B, 3A, 3B, 3B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주사위 던지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실이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36분에 이거는 얼마야? 8이고요. 이건 얼마야? 4, 12가 됩니다. 36분의 12. 이거 조심하자고요. 자, 이렇게 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놈부터는 좀 차분하게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던지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일단 주사위를 3개 던지니까 여기가 6의 3제곱이 될 거야. 전체 가지수가. 그런데 결국은 요 두 번째까지는 합해서 절대 5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세 번째 딱 더해주면서 5를 비로소 넘어서야지 이게 3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더해서 절대 5가 넘어서면 안 돼. 그거를 구할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크거나 같아지는 것만 인정하자고요. 자,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보면 1,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 2도 될 거고 숫자 그지? 하나 1, 3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1인 거는 이제 끝이 났어. 여기까지는 2개 더해서 2 되고 3 되고 4 되니까 괜찮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2로 늘려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2까지 되겠네요. 근데 2, 3은 안 되죠. 벌써 두 번째 만에 5가 돼버리니까. 그지? 맞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갑니다.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거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1A냐 1B냐 두 가지고요. 여기도 1A냐 1B냐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두 개 더한 게 얼마예요? 2죠. 그럼 이 세 번째는 얘까지 더해서 5 이상이 되려면 일단 무조건 3 이상이 와야 되죠. 근데 3 이상이 두 개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는 여기 1A냐 1B냐 두 가지. 그 전에 얘는 이거 두 개를 먼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바꿔야 되지. 얘는 1, 1이었으니까 이걸로 끝이고 이거는 1, 2냐 2, 1이냐 2팩토리알 이거부터 하고 맞죠? 그럼 만약에 이거라면 여기 1A냐 1B냐 두 가지 여기도 2A냐 2B냐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처리하면 요거 두 개 합친 게 지금 3이잖아. 3이니까 맨 마지막 여기가 2 이상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5를 넘어서죠. 그럼 2 이상은 4가지가 있잖아. 4가지. 그럼 세 번째는 4가지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요. 자, 이것도 1, 3이냐 3, 1이냐 먼저 2팩토리알 해놓고 여기는 1A냐 1B냐 두 가지 여기는 3A냐 3B냐 두 가지 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현재 4잖아요. 4면 세 번째 이놈은 1 이상만 오면 돼. 1 이상만. 그러니까 6가지가 다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한 가지고 여기 2A냐 2B냐 2A냐 두 가지씩이고요. 자, 이거 현재 합친 게 4니까 여기 뒤에는 1 이상만 오면 되죠. 그러면 6가지가 다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요 분자에 올라갈 놈이네요. 차분하게 계산해야 돼. 실수할 위험이 많아. 자, 요거 계산해보면 8이고요.
자, 요거는 얼마야? 84, 32. 요거는 86에 48. 그 다음에 24. 요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차분하게. 요렇게 하면 얼마야? 80.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얼마야? 80에다가 32를 더하니까 112가 되나요? 자, 여기에 이제 6 곱하기 6분의 좀 약분해서 쓰지 뭐. 요렇게 112가 돼요. 그러면 2, 3은 6, 2, 5, 10, 1, 11. 2, 3은 6, 2, 2, 4, 2, 8, 26. 2, 3은 6, 14. 따라서 27분의 14, 여기는 27분의 14가 와요. 자, 이렇게 해서 27분의 14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번째, 이 앞에 몇 개를 해보면 좀 자신감이 생겨야 돼. 차분하게 계산 잘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제 1, 2, 3, 4. 비로소 네 번째 와서야 5를 넘어서야 되니까 요 지점까지는 절대 5가 넘어서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한 다음에 나이 어려서 자리 바꾸는 거하고 그 각각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를 또 정해줘야 된다. 알겠지? 요런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연습해봐. 이거는 주사위 4번 던지니까 분모는 6의 4제곱이야. 주사위를 4번 던지니까, 그지? 자, 그럼 먼저 계산해봅시다. 여기 1, 1, 1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요거는 합이 3이니까 일단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1, 1, 2도 괜찮죠? 요거는 현재 지금 4니까 상관이 없어, 그지? 더 이상 1, 1, 3은 안 될 거야. 1, 1, 3이면 벌써 5 돼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버렸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늘려보자. 2, 2, 안 되는데 이거?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안 돼? 맞지? 자,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1, 1, 1 됐고 1, 1, 2 됐고. 자, 그러면 요거를 1, 2 이걸 빼먹으면 되겠지? 1, 2가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하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2가 돼도 최소 2가 돼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끝이네. 이거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맞죠? 여기까지 더해서 5를 넘어서면 안 되고 여기서 비로소 5 넘어서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 둘 중에 누가 올래? 요것도 누가 올래? 요것도 누가 올래? 2의 3제곱으로 끝날 것이고 요거는 1, 1, 2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세 가지인데 자, 이 자리는 1A, 1B 중에 누가 올래? 이것도 1A, 1B 중에 누가 올래? 그 다음에 이거는 2A, 2B 중에 누가 올래? 이렇게 될 거고 이 뒤에 아직 안 한 거 있죠? 자, 여기까지 합이 일단 3이었어요. 합이 3이니까 이 자리는 2 이상만 오면 다 되죠. 그러면 합이 5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2 이상이니까 4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미 합이 4였어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1 이상만 오면 되니까 이거 다 되죠. 6가지.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84, 32에다가 더하기 이건 얼마야? 6, 8, 3은 24 맞죠? 8, 3은 24에다가 6 곱하면 6, 4, 27 이러고 6, 22, 144 144 24에서 6, 4, 27 이러고 여기 144 될 거니까 요거는 176 176 자, 6, 6, 6, 6에다가 여기다가 176을 갖다가 곱하니까 2, 3은 6 2, 8, 26, 2, 8, 26 2, 3은 6, 44 2, 3은 6, 22 2, 3은 6, 11 그러면 81분의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네 번째는 81분의 11이고 선생님 여기는 이거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이런 게 힘들면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정확하게 구해서 이래서 빼도 얘를 채워넣을 수 있겠죠. 있기는. 근데 그런 습관들이면 안 좋다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너는 계산 실수를 하는 순간 그냥 끝장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5번째만 한번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아까보다 좀 더 쉬울 것 같은 게 이제 제한이 많잖아. 1, 2, 3, 4까지는 다 더해서 1이 안 되고 5번째 돼서야 비로소 1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걸로 이렇게 가다가 이거 말고는 안 되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미 4니까 여기는 1 이상이 아무거나 오면 되니까 요거는 일단 한 가지. 요거 1에 1B 두 가지 누가 올래? 요것도 두 가지니까 2에 4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5번째는 이거 합해서 이미 4니까요
1 이상만 하면 되니까 이 6가지 다 와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6의 5제곱분에 자 그러면 16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16 곱하기 6. 그럼 6 하나 날라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16이잖아요. 맞죠? 2, 3은 6, 2, 8에 16. 2, 3은 6, 2, 4, 8. 2, 3은 6, 2, 2, 4.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81분의 1 된 것 같은데 81분의 1.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지금 계산하니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그럼 81로 한번 통보를 해보자. 81분의 27 더하기 요거는 3, 4, 12, 3, 1, 3, 42 이렇게 될 거고 12 이렇게 될 거냐? 맞죠? 그러면 이거는 50 얼마야? 54 여기다 54 다음에 되네. 81 정확하게 구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정확하게 구해졌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 하냐면 기대값 구하래. 기대값. 자 요거는 뭐 81로 통분해서 갑시다. 81분에 자 요건 아까 27에서 27 곱하기 2하면 27 곱하기 2하면 얼마? 54 더하기 이거는 81로 통분하면 81로 안 해도 되나? 아니 그냥 한 개면 81로 해? 자 여기다가 3을 곱하면 3, 4, 11로 3이면 42에다가 3 곱하면 얼마야? 3, 2, 6, 3, 4, 2, 126 이거는 44 이건 얼마야? 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분하게 계산해보자. 요만큼 일단 먼저 두 개 더하면 170 170에다가 59를 더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229 81분에 229 이렇게 되겠네. 81분에 229 2번이 정답이네요. 계산이 아주 지저분한 문제였습니다. 2번. 자 어찌됐건 이거는 결국은 통계 문제라기보다는 말이야 이 문장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일단 중요한 문제였고요. 확률에서 이런 해석 문제 독특한 문제입니다. 요번에 수능 극형에서 독특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분명히 6월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문제 수열이랑 좀 연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냈고 결국은 해석을 해보니까 눈의 수를 다 더해서 5 이상이 될 때까지 던진 횟수 5 이상이 될 때까지 던진 횟수 그걸 확률 변수로 삼으라 했고 이해갑니까? 그 직전까지는 5가 안 되다가 그때 갔어야 비로소 5 이상으로 넘어서는 그 횟수 그리고 그 횟수가 딱 달성되면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했어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할 때도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은 것만 인정하고 이것들끼리 나열되는 걸 갖다가 따로 생각을 해주고 각각 이놈 자리에 둘 중에 누가 올래를 결정해 줘야 되고 이런 세심함이 없으면 구하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게 많으니까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 1번보다는 계산이 그나마 간편한데 2번도 조금 이제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조금 이제 힘든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집합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1대1 함수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1대1 함수예요. 자, 그럼 1, 2, 3, 4가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5, 2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니까 이게 무조건 전체 가지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갈, 분자에 올라갈 놈은 이런 걸 만족하는 1대1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모 중에서 이런 걸 만족하는 놈의 배수를 위에다 올리는 게 확률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런데 전체적인 러프한 그림을 보니까 결국 이거 F3과 F4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저 F3과 F4를 분류 기준으로 삼으란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함수는 이런 순서상 있잖아. F3과 F4 그 다음에 F1, F2를 결정하면 함수가 결정된다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함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 개수를 분자에다 올리는 게 확률 분포표 밑에다가 써야 될 확률이겠죠. 확률 구할 때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잘 그려서 밑에 있는 확률을 잘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확률 구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니야.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대요. 자, 그럼 이거를 잘 읽어보니까 이렇잖아. 일단
2F3하고 F4를 비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놈을 확률 변수로 삼으라 이 소리네. 여기 물론 등호가 있긴 하지만 2배의 F3과 F4를 비교해서 큰 쪽 있잖아, 큰 쪽. 이해가죠? 같거나 큰 쪽, 같거나 큰 쪽에 있는 함수 값을 분류기준, 다시요. 확률 변수로 삼으라 이 말인데, 좀 말을 잘못했다. 2배의 F3하고 F4 했을 때 만약에 같아진다면 F3 쪽 있잖아, F3 쪽. F3 쪽을 갖다가 확률 변수로 삼고, 나머지 경우는 어찌됐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지? F3하고 F4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부등식이 더 큰 쪽을 갖다가 해당되는 놈을 확률 변수로 삼으라 했어요. 맞죠? 내 말을 갖다가 좀 만들기가 힘든 게, 여기 왼쪽이 그냥 F3이었으면 두 배가 아니고, F3하고 F4 쪽에서 더 큰 쪽을 확률 변수로 삼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지금 확률 변수는 F3이냐 F4냐를 결정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이거란 거야. 이걸 보고서 얘 둘 중에 하나를 확률 변수로 삼아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이 조건에 맞게끔 비교하면서 둘 중에 어떤 놈을 확률 변수로 삼을지를 결정해 놓고, 그때 그 밑에 확률 구할 때는 이 함수의 가지수,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가지수를 분자에다 올려야 확률이 구해진다 그 말이잖아. 자, 그래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줄게. 봐봐. 만약에 F3이라는 게 1이었다 치자고. 1. F3이었던 이게 1이었다 치보자고. 그러면 여 왼쪽에 있는 이놈은 2가 되니까 F4는, 자 F3이라는 게 1로 딱 갖다 치면 F4는 2보다 만약에 큰 놈이 오면 그때는 F4가 확률 변수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면 이 F3, 여기 있는 요 F3 1 보이죠? 1 요거를 확률 변수로 삼으라 그 이야기네. 그래서 말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은 표를 갖다가 나 같으면 이렇게 전체 가지수는 요거라. 외워놔. 얼마야? 120까지. 이게 전체 가지수야. 일단 전체 가지수는 120까지라고 써놓자.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를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 표를. 지금 이 표는 아직 확률 분포표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한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본다. 자, 먼저 여기 F3을 써놓고 2배 F3을 써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F4를 갖다가 한번 써볼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요 F3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2배는 여기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겠죠. 지금 어차피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확률 변수가 될지가 결정되니까 그거 지금 빨간색으로 일단 썼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지금 F3이 1로 갔으면 이 F4는요, F3이 1로 갔단 말이야. F4는 절대 1로 못 가. 왜?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이해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F4가 갈 수 있는 데는, 자 써본다 선생님. 지금 F4가 갈 수 있는 곳은 1은 안 되니까 2, 3, 4, 5인데 2, 3, 4, 5인데,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 2, 3, 4, 5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자 한 번만 비교해보자. 이거 두 개 비교하면 같죠? 같으면 여기서 봐봐. 같으면 F3을 확률 변수로 삼으래. 자 봐. 이거 두 개 비교했는데 같아. 그러면 얘를 확률 변수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요때는 자 가자. 1.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확률 변수다 보니까 이 확률 변수는 다른 걸로 써볼까? 그냥 파란색으로 써볼게. 이게 확률 변수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비교해봐. 어느 쪽이 커? 여기에 해당되죠? F4가 크죠? 그러면 F4에 해당되는 값을 확률 변수로 삼으래. 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3이 더 커? 그럼 이게 3이 확률 변수라고 해요. 3. 자, 이렇게 비교해도 4가 더 크니까 4. 이렇게 비교하면 5가 더 크니까 5. 자, 이렇게 옆에다가 지금 선생님은 확률 변수를 쓰고 있는 중이야. 돼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잘 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가 1이라 했을 때, 이제 여기라고 생각해봐. 확률 변수 1이라 하면 여기 확률 변수가,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확률 자리는 총 120까지 중에서, 그지? F3이 1 되고 F4가 2 되는 경우에 확률 변수가 1 되게 만드는 경우잖아요. 이게 다시 F3이 1 되고 F4가 2가 되는 경우, 그 확률을 여기다가 써야 된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잘 봐. F3이 1로 가고 F4가 2로 갖다 치면, 이렇게 갖다 치면 함수가 결정됐니? 아직 안 결정됐잖아.
이 두 개가 결정돼야 함수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고?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고? 두 군데죠. 그럼 이게 정말로 중요한 자세인 거야. 봐봐. 결국 이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놈은 F3과 F4일 테니까 함수를 완벽하게 결정하려면 떨거지들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 떨거지들 결정 가지수가 항상 일정해. 1이 갈 수 있는데 세 군데, 2가 갈 수 있는데 6가지. 두 군데니까 6가지. 다시 1이 갈 수 있는데 세 군데, 2가 갈 수 있는데 두 군데에서 두 개 곱해서 6가지가 항상 뒤에 곱해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면 돼. 자, 뭐라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 구할 때는요, 일단 이 표를 통해서 내가 F3과 F4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 둘은 이미 결정이 돼버렸잖아. 그럼 나머지 두 놈을 결정하는 방법은 항상 몇 가지라고? 6가지야.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분자 구할 때는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1이 확률 변수 1이 몇 번 나오는지만 봐서 그 1이 나온 횟수에다가 옆에다가는 무조건 곱하기 6 하면 된단 말이야. 왜? 이 1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F3과 F4는 이미 결정됐다는 소리니까 F1과 F2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무조건 6가지를 곱하면 된다고. 이해가지? 자, 지금 그래서 계획이 이래.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전부 써서 이 파란색 확률 변수를 다 구해놓고 여기 확률 변수를 쓰고 1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5번이 등장했다 치면 1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이 등장했다 치면 그 5가지 각각당 나머지 떨거지들 F1, F2를 결정해주는 가지수는 6가지다 이렇게 구해갈 거라고. 선생님 6가지 이거는 얘 결정하는 건데 왜 얘들은 결정 안 해요? 지금 확률 변수를 결정했단 말은 F1, F3과 F4는 이미 고정되게 결정이 돼버렸단 거야. F4는 이미 결정이 돼야 돼.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는 두 놈만 결정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자. 천천히. 자, 이게 F3이 2야. F3은 결정됐어, 그지? 그러면 절대로 F4는 2로는 못 가. 1대1 함수라 했으니까. 그럼 F4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1, 2는 안 돼. 3, 4, 5 이건데, 자, 지금부터 이 파란색으로 간다잉. 이거 두 개 비교하니까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 F3. 자, 봐봐. 이쪽이 더 크면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 F3이 확률 변수가 했으니까 이 빨간색이 확률 변수가 된다고. 2. 자,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네? 그럼 얘가 확률 변수가 돼. 2. 자, 이거는 같네? 같아도 얘야? 2. 자, 이거는 이쪽이 크네? 크면 요거 5. 요렇게 확률 변수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3 왔으니까 얘는 F4는 절대 3이 안 될 테니까 1, 2, 4, 5 이렇게 되겠죠? 자, 비교하자. 이쪽이 더 크네? 그럼 3 요거야. 얘도 뭐야? 얘가 계속 크네. 이건 그냥 몽땅 3이네. 자, 요거는 조금 칸이 부족하니까 밑에 내려다 쓰자. 자, 지금 F3이 4로 오면 F4는 4로는 못 가?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5일 텐데 여기서도 쉽네. 이거 비교해봤자 무조건 얘거든. 그러니까 얘지. 아, 이건 그냥 다 사네 다. 이것도 5는 못 가니까요. 1, 그 다음에 2, 3, 4인데 이것도 이거 비교를 해봤자 말이야. 전부 얘잖아요. 왼쪽이 더 크니까 이건 전부 오네. 자, 좋다. 이제 간다잉.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 1, 2, 3, 4, 5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요거를 표를 좀 보기 좋은 데다 쓰자. 여기다가 자, 전체 가지수는 120가지고 자, 지금 현재 확률 변수가 1이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럼 1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한 군데 1대 F3은 1로 가고 F4는 2로 가고 있으니까 F3은 1로 가고 F4는 2로 가니까 함수의 가지수를 결정하지 못했잖아.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니까 얘는 굳이 쓰자면 확률 변수 1이 나오는 순간은 한 군데인데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다. 이렇게 쓰겠다고 아까 했단 말이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요거를 잘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밑에는 120이라고 쭉 써놓고 이제 1, 4, 천리로 해결해보지.
떨거지들 계산한 방법 다 6가지니까 자 2는 몇 개인지 자 헷갈리니까 지우면서 가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이다. 2는 세 군데밖에 없나? 좋게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각각당 떨거지들 계산 방법은 6가지가 된다 이 말이죠. 되고 있죠. 자 이제 3 가봅니다. 3 지우면서 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은 5군데가 등장을 하네. 5군데니까 요거는 5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돼. 4도 이제 가보자. 4 한 군데 둘 셋 넷 5군데. 4도 5군데네. 오케이 4도 5군데니까 5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돼. 자 5는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셋 넷 다섯 6군데인가? 5는 6군데 맞죠? 그러면 요거는 6군데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한번 요거를 약분을 좀 해보면 이건 20분의 1 밑에다 다시 쓸 때 약분한 거 20분의 3 이거는 20분의 5 요것도 20분의 5 요거는 20분의 6 이렇게 될 거니까 4에다가 9 14 오케이 다 더해서 1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잘 계산했죠? 자 이제 뭐를 구하라 했냐면 분산을 구하라 했네. 분산. 자, 분산이 아니고 참 표준 편차. 자, 시그마 2의 x 구해내면 자, 분모 문제를 20으로 통분을 해놓고 자, 1 그 다음에 쓰자 1, 6 그 다음에 3, 5, 15 그 다음에 4, 5, 20 그 다음에 6, 5, 30 맞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20분에 자, 이거는 보자 얼마고? 이건 50이고 얘까지 65 65에다가 7 더하면 72 맞죠? 그러면 요거는 4, 5, 20 5분의 18 아 이 계산이 좀 지랄 같네 이거 하하 이거 씨 5분의 18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할 수 없이 제곱의 평균으로 가야 되겠네. 제곱의 평균은 1, 4, 요거는 9, 16, 25니까 제곱의 평균이 자리가 부족하다 이거 단어 분산 요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은 25분의 18의 제곱 요거 빼면 되고 이렇게 평균 전체의 제곱이 저거의 완전 제곱이니까 자 요거는 노란색이랑 밑에 확률 요거랑 곱하면 되니까 20으로 통분해놓고 자 가보지 1하고 1 곱하면 1 플러스 4, 3은 12 9, 5, 45 그 다음에 16 곱하기 5, 1은 5, 6에서 80 25 곱하기 6이죠 25 곱하기 6, 33 올라가고 6, 22 150 이렇게 되겠네. 계산 실수하면 안되니까 한번 보자. 다시 9, 5, 45 맞고 5, 1은 5, 6, 30 맞고 6, 22, 6, 30 됐어요. 자,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일단 230 에다가 13을 여기다 더하면 58 288 20분의 288 이렇게 나왔으니까 4, 5, 20 4, 7, 28 4, 28 5분의 72가 됐어요. 5분의 72 그러니까 5분의 72에서 뒤에 있는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맞죠? 그러면 이 계산이 아주 지랄 같네. 자 5분의 72에서 빼기하기를 25분의 18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요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 25분의 5, 20, 1로 5, 7의 함수가 360에서 18의 제곱 88이 64 이걸 빼면 돼요. 25분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25분의 36 아주 지랄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지. 자 분산이 이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쉬우니까 5분의 6 나왔어요. 자 표준 편차가 5분의 6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거는 지우고 20 빼라는 소리였어요. 따라서 20 곱하기 5분의 6 해서 24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개오바야 개오바. 아니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을 줬으면 계산이라도 좀 간단하게 주던가. 이건 뭐 개오바야. 뭐 여하튼 레벨 3니까 그렇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어찌됐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배우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레벨 3의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하자. 이 ABC의 값을 구하는 시행을 400번, 느낌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때 ABC 값이 4의 배수가 되는 횟수, ABC의 값이 4의 배수가 되는 횟수 나왔으니까 이항 분포네, 그지? 자,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럼 여기는 400이고, 중요한 건 이 확률을 구하는 게 핵심이돼, 그지? 이 곱이, 이 세 개의 곱이 4로 나눠서 이제 4의 배수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주사위 눈을 던질 때, 1, 2, 3, 4, 5, 6개 있는데, 이거 세 개를 곱해서 4의 배수가 된다, 만다는, 곱해서 4의 배수가 된다, 만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의 개수로서 정의를 해야 되죠. 4의 배수란 거는 일단 2의 제곱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4의 배수니까 2라는 인수를 최소 2개 가지고 있으면 4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을 인수 개수로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4는 2가 2개 있는 경우, 2가 2개 있는 경우는 4 하나밖에 없고, 2가 1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2에다가 홀수가 곱해진 이런 거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이런 것들이 2를 하나만 갖고 있는 인수들이니까 요거는 2하고 6 두 개가 있겠고요. 2가 전혀 없는 거, 요거는 홀수를 말하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결국은 곱해가지고 4의 배수가 된다 따지려고 하는데, 이거 4의 배수는 요거가 포함돼도 되고, 아니면 이거 2개가 포함돼도 되고, 아니면 이거 3개가 다 나와. 너무 많은데 직접 구하려니까 너무 많아. 얘만 포함도 되고, 아니면 얘 둘이 포함돼도 되고, 얘 3개가 다 나와도 되고, 너무 많아. 여사건이 더 올라야 돼, 알겠지? 여사건의 확률이. 그럼 곱해서 4의 배수가 안 되려면 첫 번째 홀수가 3번 나와도 되고, 그렇지? 홀 이렇게 나와도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요거 둘 중에 적어다가 2 또는 6이라고 할게. 2 또는 6 하나에다가 홀수 2개가 나와도 되겠죠. 지금 주사위 3번 던질 때, 그지?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2라는 인수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여기 들어갈 놈의 여사건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 되고 있나? 그럼 이 경우는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제곱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바로.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사위 던지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3번 던지니까 6의 3제곱인데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2 또는 6이 이 셋 중에서 어디에 나올지를 결정해주는 방법 3가지. 그게 여기 나왔다 치면 여기에 2가 올래, 6이 올래, 두 가지. 여기 2가 왔다 치면, 그럼 여기는 이제 홀수 오고 홀수 오면 되니까 3가지씩이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됐지?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666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냥 6이랑 착착 날아가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요 값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8분의 1이겠고, 요거는 8로 동분하면 8분의 1이니까 요거 합쳐서 8분의 3? 그럼 여기는 8분의 5라고 써야죠. 왜? 내가 관심 있는 확률의 여사건의 확률이었어. 여사건의 확률. 이게 8분의 3이면 저는 1에서 8분의 3을 뺀 8분의 5라고 써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될 확률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기대값은 요거 2개 곱한 거라고 배웠어요. 250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2배의 2의 x에다가 더하기 3을 하라라는 뜻이 되니까 요거 2배 하면 500이죠. 500. 500에다가 3을 더하면 503이 되겠습니다. 503.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의 세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출 문제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PPT를 못 만들어서 대표 기출 문제는 그냥 문제를 손으로 써서 하겠습니다. 레벨 3가 조금 이제 확률이 어려운 문제
많았으니까 연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자, 일단 대표 기출 문제 첫 번째 2021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 X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확률 변수 Y는 여기가 11, 21, 31, 4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확률이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랬을 때 이거의 기대값이 2고 이거의 기대값이 2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 5일 때 구하는 거는 요놈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요놈의 분산을 한번 구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더해볼래.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앞서 레벨 2였나요? 몇 번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 확률 변수하고 이 확률 변수의 변환을 안 쓴 이유가 여기는 확률이 그대로 A고 A고 B고 B고 C고 C고 D고 D 이렇게 같을 때만 확률 변수의 변환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까 여기가 A였는데 여기는 2A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바뀌어 있었죠? 그때는 안 됩니다. 확률 변수의 변환을 쓸 수가 없다고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는 밑에 있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변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여기는 1을 몇 배? 10배 해서 1을 더하면 얘고 얘도 10배에서 1을 더하면 얘고 10배에서 1 더하고 10배에서 1 더하니까 아하 Y는 10배의 X 더하기 1이다 이런 확률 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얘가 구하는 거면 저 관계식에 의해서 이 Y를 X로 바꿔치기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2에 10X 플러스 1이고요 V에 10x 플러스 1인데 얘는 10배의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요거는 1 지워버리고 100배의 vs 이렇게 쓰면 되지. 따라서 여기서 분산만 더 찾아야 되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요거는 5에서 빼기 4 해서 분산은 그냥 1이네요. 자, 그럼 값 씁시다. 2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21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00 정답은 12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기출 문제 두 번째를 보면 2021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 자, 좌표 평면에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식을 한다.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노래수가 2 이하가 나오면 P를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다 있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이 나오면 2 이하라는 건 1, 2가 나왔을 때 말하고 이거는 3, 4, 5, 6이 나왔을 때 말하죠. 이때는 P를 Y축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할까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 이때 이 시행을 15번 반복했을 때 자, 주사위 던지기를 15번 반복한다면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이때 이동된 점 P와 그러니까 이동된 P와 3x 플러스 4y 이퀄 0 사이의 거리를 이거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대요. 자, 이때의 e의 x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주사위를 15번 던졌을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항 분포라고 반드시 확률 변수가 누구여야 되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 있잖아.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 이것만 이항 분포를 다룰 수가 있어요. 개수나 명수. 지금 여기 문항 요 확률 변수 x라고 보세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잖아.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 여기서 내가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 횟수 있잖아. 그 횟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하나 설정을 해야 돼. 독립시행 확률은 제일 중요한 횟수야. 그러면 이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내가 만약에 y라고 하고 그럼 15번이니까 얘는 15번에서 y만 뺀 것만큼 발생을 하겠지 뭐. 자, 다시요. 이 이하가 발생되는 횟수를 y번이라고 하면 총 15번 던진 다음에 그럼 15번 중에서 얘를 제외한 이만큼은 3 이상이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얘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이 독립시행 15번 중에서 몇 번 발생하는지에 대한 횟수잖아.
얘만 이항분포가 될 수 있다고. 얘만. 그러니까 y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총 15번 던진 것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은 뭐라고요?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2죠. 자, 요걸 따른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2의 y를 구해야 될 수가 있죠. 2의 y. 2의 y는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5고요. vy는 이 5에다가 q만 곱하면 되잖아. q만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뭐 굳이 말하자면 3분의 10이겠지. 자, 어찌됐건 요거까지 필요 없는 문제, 요것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이 p라는 점은 최초에 이 문제에서 p가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돼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 15번 던지고 난 후 최종 위치가 p래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놈은 있잖아. x축 방향에만 영향을 끼치고 얘는 y축 방향에만 영향을 끼치니까 이건 뭐 아주 간단하지. 자, 최종 15번 한 다음에 p의 위치를 구해본다.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이라고 써놔라. 최초 위치다.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나올 때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간대. 그럼 요게 y번 나오면 3y만큼 가 있겠죠. 여기가 3y만큼.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나올 때마다 위로 한 칸씩 간대. 한 칸씩. 그러면 만약에 15 빼기 y번 나오면 이거 두 개 곱한 것만큼 위로 가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15 빼기 y 이렇게 되겠네. 요게 15번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최종 위치야.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게 여기 x래, x.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본다. 자, 요거 제곱. 자, 여기 써본다.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25인가요? 분모 5라고 쓸까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자리에 이걸 넣고 9y 그 다음에 y 자리에 이걸 그대로 넣어 4배에 15 빼기 y. 그리고 요거 절대값을 딱 씌운 거 있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요 절대값이 중요해요. 거리는 절대값이죠. 3y를 x자리에 넣고 15 빼기 y를 요 y자리에 넣었을 때 절대값 씌운 요 놈이 바로 x다 이런 거예요. 요게 x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5분의 자 9y에서 4y를 빼면 5y가 될 거고 플러스 요거는 4 곱하기 15니까 얼마야? 4에서 6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자, 그런데 다행히도 y는 횟수였기 때문에 0에서 15까지 변해가는 횟수였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절대값이 벗겨진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니까 x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분의 여기도 쓸까? x는 요거분의 요거는 y 플러스 요거분의 요거는 1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이제 씁시다. 2의 x는 2의 y 플러스 12가 되고, 따라서 요 놈은 2의 y에다가 12를 더하면 되고, 2의 y는 아까 구해놨죠? 여기 5라고 구해놨습니다. 5에다가 12 더한 17.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3부터 시작해서 대표 기출은 마무리해봤고, 레벨 3 빼고는 사실은 별 어려운 문제 없어. 아까 그 레벨 2였나요?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A로 옮기는 거, 요 정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